본 방송은 11월 1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9번째 에피소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이고요. 오늘 방송은 황규진 PD님, 서종민 씨, 송준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5 메이저리그 시상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아메리칸 리그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어서 내셔널리그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인상부터 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올해 신인 애틀란타의 드레이크 볼드윈이 받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만장일치로 니커츠가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볼드윈이 가장 받을만 했는데 사실 네. 그 아메리칸 리그만큼 압도적이었던 건 아니라서 많이 갈렸죠. 투표 양상 자체도 사실 1, 2, 3, 4, 5위까지 다 혼전이었다고 좀 봐요. 네. 특별히 어떤 선수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볼드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 선수 보고 있으면은 미드 시즌 뭐 이럴 때 리포트라든가 이전 야자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윌리엄 콘트레라스랑 JT 리얼무터 좀 합쳐놓은 것 같아요. 타격 스타일이 굉장히 하이브리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타도 좀 되는데 그렇다고 뭐 플라이볼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형의 타자는 아니고 라인 드라이브 위주로 많이 만들어내는데 프리팅 가져가는 좀 계열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눈이 특별하게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좀 약간 혼종 느낌이 나는데 포수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밸류가 높죠. 네. 당장 올 시즌만 해도 오피스가 800 넘기지 않았나요? 네, 8 네. 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신인 포수가 거의 풀시즌 소화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싹스가 다르다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아메리칸 리그에 괴물이 한 마리 살아가지고 이렇게 튀질 않아서 그렇지 저는 사실 볼드윈도 이 페이스, 이 정도 타격 완성도 좀 유지하고 파워 조금씩 붙고 해준다면 나이 어리니까 당연히 신인이니까 아마 2020년대 이제 남은 5, 6년 동안에 내셔널리그 넘버원 포수 자리도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인왕 자격 100%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워낙 작년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재밌었죠. 그렇죠. 뭐 스킨스랑 메릴 이 두 그냥 추리호까지 해가지고 엄청 재밌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AL 신인왕이 오히려 두각을 드러내다 못해 부셔버린 네. 인물이 있어서 네. 메이저리가 상대적으로 좀 심심했던 것 같은데요.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드레이크 볼드윈이 결국에 수혈을 받았고 케이드 호튼 같은 경우에도 워낙 후반기 페이스가 좋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시즌 완주하고 2경기, 3경기만 더 잘 던졌으면 호튼도 충분히 역전승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주목해야 될 선수보다는 팀 위주로 좀 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러키가 3등 더빈, 4등 아이작 콜린스, 7등 체드 패트릭, 11등 제이콥 미저러스키까지 4명의 선수가 신인왕 투표에서 표를 받았고요. 네. 마이애미 웨아진도 제이콥 마시, 에리베르토 에르난데스 이 두 선수가 표를 받았는데 이 두 선수 서번트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미 카일 스타워스라는 터진 선수가 있는 만큼 마이애미도 되게 매력적인 웨아진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신인왕 투표에서 뭐 많이 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급 정도는 해볼 만한 선수들이 뭐 또 아구스틴 라미레즈, 마이애미의 포수 일루 자원으로 나왔던 선수죠. 장타 포텐만큼 확실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또 살바도르 페레즈를 약간 연상케 하는 좀 슬러거 계열의 어떤 타격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였고 체드 패트릭, 뭐 제이콥 마시 다 언급되는 선수들이고 여기다가 놀란 맥클린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는 매치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대치 이상으로
이미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레벨로 올라왔을 때 미드 로테이션 정도 기대치를 가졌던 선수거든요. 스토프가 굉장히 뭐 플러스급은 아니다 보니까 뭐 타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피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 로테이션 좀 잘 풀리면 2, 3선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보유한 그 모든 피치들에 대한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고 리포트에 적혔던 것보다 구속이 1, 2말 더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포 측면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스케일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에이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시즌에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다면 매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행복할 만한 그런 발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드레이크 볼드윈 선수가 원래 이제 팀의 주전 포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션머피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엔트리에 포함이 됐는데 신인 포수임에도 이제 부상 없이 시즌 완주해 주면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국밥 먹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인왕 혹시 다른 선수 얘기를 해볼 분이 있을까요? 뭐 신인왕은 이 정도. 네. 그러면 저희 신인왕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감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감독상은요, 이제 밀워키 브루어스의 팬 머피 감독이 받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리그 감독상을 2년 연속 수상하셨던 것처럼 팬 머피 감독도 2년 연속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와 동일하게 또 이분도 작년부터 밀워키 브루어스 감독을 맡게 돼서 부임 첫 해부터 2년 연속으로 감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그 아까 클리블랜드 얘기도 했지만 네. 이제 미러키랑 클리블랜드는 뭔가 항상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스몰 마켓이기도 하고 매년 한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 2월쯤 되면은 올해는 진짜 어렵다. 올해는 가을 야구 진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시즌 끝나고 보면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올해 미러키 같은 경우도 이제 데빈 윌리엄스랑 아다메스가 이제 떠나면서 미러키 올해는 정말 힘들다. 올해는 시카고 컵스가 오랜만에 중부지구 우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러키가 중부지구 우승을 할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시즌 전에 올해 미러키가 전체 메이저리그 전체 1위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겠죠 아마. 그렇죠. 첫 경기까지도 못 믿었어요. 네, 첫 경기 그때 아마. 양키스한테 진짜 그 토피도 배트 열풍을 양키스가 일으켰지만 미러키 덕분에 양키스가 이제 시즌 그렇죠. 초반에 그거 가지고 네. 엄청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실제로 시즌 초반에는 컵스한테 많이 밀렸죠. 이제 컵스가 잘 나가기도 했고 미러키가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부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름쯤부터 미러키가 14연승 포함 정말 또 클리블랜드 시즌 막판처럼 밀친 질주를 하면서 뭐 미러키가 지구 우승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니까 사실 최근에 어쨌든 그래서 지구 우승도 차지했고 이게 감독상이라는 게 저는 참 항상 처음에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항상 그 로버츠가 그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년째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구 우승을 거의 매번 하고 있는데도 올해는 감독상에서 한 표도 못 받았죠.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었는데 잘한 팀 감독이 이렇게 투표를 못 받는다는 게 뭐 어쨌든 3위 안에는 당연히 못 들으셨으니까 로버트 감독님께서는 그래서 올해는 뭐 실제로 투표 수를 봐도 머피 감독이 27표 정도를 받아 1위표 27장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올해 충분히 받을 만한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독상 하면 되게 웃긴 게 4등이 크랙 카운셀이거든요. 카운셀을 컵스가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 벤치 코치가 팬 머피 이렇게 벤치 코치인 팬 머피가 감독이 된 건데 결국 또 올해도 카운셀은 팬 머피를 못 이겼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냥 되게 항상 볼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감독상? 감독상은 뭐 딱히 내셔널리그 감독상은 특별히 저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반갑다 하고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은 테리 프랑코나가 또 감독상을 탔다. 맞습니다. 네, 2위를 했죠. 신시내티가 올해 가을 야구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프랑코나 감독이 클리블랜드 감독을 되게 오래 하다가 내셔널리그로 복귀라고 하긴 어렵지만 내셔널리그에 부임을 해가지고
신시내티의 가을 야구 진출을 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겠죠. 그렇죠. 젊은 팀인데 굉장히 잘 이끌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클리블랜드도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보트가 2년 연속 감독상 타는데 프랑크는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싸이 영상과 MVP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싸이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싸이 영상은 1위와 2위가 모두 만장일치였어요. 1위가 피츠버그 파이레츠의 폴 스킨스 선수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만장일치 나올 만했는지. 나와야죠. 네. 네, 이거는 나오는 게 맞고 1점대 평균 자책점. 우와. 이 선수도 이년 역대급 연속. 재능이라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히려 흥미로웠던 거는 2등이 만장일치였다는 거. 예,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산체스도 만장일치로 2등을 사실 했고요. 만장일치 2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저도 이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야마모토나 로건 앱이 2등표 한두 네. 개는 빼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세부 지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산체스가 스킨스보다 나았던 지점들이 있었던 수준이라 그리고 야마모토랑 웹이랑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쭉 지표를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산체스가 1위표 한 장도 못 먹은 게 약간 의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볼러라든가 어떤 범타 유도 측면에 있어서는 스킨스보다 더 나은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강점이 워낙에 확실한 투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산체스의 만장일치 2등이 놀랍다기보다는 얘가 이 정도 성적 가지고도 1위표 하나들을 못 뜯어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아래로는 뭐 그 야마모토가 3등, 로건 앱이 4등 여기까지는 저는 다 예상을 했던 범주인데 그 아래부터가 혼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부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페랄타, 피베타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음. 러자도 에봇이 7, 8등 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앤드류 에봇이 되게 의외예요. 에보 올해 성적 네. 괜찮았어요. 좋은데 이 선수 레퍼토리나 그 피치 개별 피치의 퀄리티만 넣고 보면은 사실 사이영 표를 받을 만한 투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운이 좀 많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언급을 해보자면 잭 필러가 너무 아쉽다는 거. 아, 그쵸. 네, 이 선수 부상이 아니었다면 결국 윌러는 제가 보기에 싸이 영상 한 개도 못 받고 은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빈 번스랑 윌러랑 경쟁했을 때 받았으면은 모를까. 지금은 이제 뭐 야마모토도 야마모토인데 이제 스킨스가 나타나 버려가지고. 안돼 어려워 나이도 들고 본인이. 네. 그러니까 퀄리티는 이 선수가 그 필라로 넘어가고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퀄리티만 놓고 보면 이 선수는 명실상부한 사이영 레벨의 투수입니다. 네.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던 적이 한 시즌도 없었어요. 언제나 내셔널리그 탑3 투수였고요. 네. 리그 전체로 봐도 탑5 고정이었거든요. 모든 지표 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영 기회조차 없고 뭐 탑3 뭐 2등은 해봤을지언정 네, 네. 꾸준히 뭐 탑3에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항상 상복은 없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상이라는 것도 결국엔 또 예, 팔자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윌러가 사이영 뭐 사실 세일 같은 경우도 작년에야 그쵸. 사이영을 한번 네.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더 비교되는 건 스넬이 양대리그 사이영입니다. 산체스가 사이영 2등이 최고고 3등도 제대로 들기 버거워하는 반에 스넬이 양대리그 사이영 수상자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스넬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 상도 운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이게 싸이 영상이 사실 그 포스트 시즌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포스트 시즌 성적까지 아, 보고 그러면? 고르면 야마모토가 근데 스킨스 받을까요?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기회가 나가지도 없으니까 아, 그죠,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스킨스가 이성적으로 10승 10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내심 9승 10패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그롬이 예전에 그 네. 했던 것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게 피츠버그라는 이게 스킨스도 언제까지나 피츠버그에서 뛰지는 않을 테니까 뭐 스킨스가 FA까지 풀릴 때까지 피츠버그가 스킨스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피츠버그가 뭐 내년이나 2년 안에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는 팀도 아니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약간 이제 사이영 3위 야마모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뭐 네. 월드 시리즈 얘기는 뭐 이제 어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10번쯤은 들으셨을 맞아요. 테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야마모토가 작년에 90이닝 투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즌 중반에 완전히 좀
쉬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 야마모토가 처음에도 이렇게 장기 계약을 땄을 때부터 조금 내구성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본에서 보다 훨씬 더 빡센 스케줄을 MLB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에 조금 90이닝으로 조금 원하지 않던 좀 휴식기를 가진 게 저는 올해 굉장히 큰 도움이 결과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규 시즌만 보면은 173.2이닝 투구를 했고 200K도 돌파했죠. 그리고 야마모토가 뭐 포심 스플리터 커브 그다음에 올해 좀 커터를 많이 던지면서 이게 좀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게 야마모토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진짜 와 어떻게 저기다가 저렇게 계속 던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케이션이 정말 좋거든요. 이 포심 스플리터 커브 로케이션이 정말 완벽하고 근데 이제 야마모토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올해. 네. 가을 야구까지 합치면은 200이닝 넘게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무리한 투구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게 그 일본 선수들이 모든 상은 다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못 받은 상이 이제 사이영 상이거든요. 그렇죠. 신인왕도 받고 MVP도 심지어 뭐 두 선수가 합쳐서 5개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사이영 상을 다르비슈가 이제 사이영 상은 네. 어려울 테니까 남은 기간에 야마모토가 거의 이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같은 리그에 또 사이영 상을 스킨스가 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스킨스는 말이 안 돼요. 또 스킨스가 딴 리그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야마모토가 사이영 한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네. 과연 야마모토가 저는 사이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 투구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월드 시리즈에 그렇게 굴러댄 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무리가 그 정도로 워크로드가 가중이 돼버리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 초반부에 구속이 얼마나 올라온지를 봐야겠죠. 보통 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어깨를 썼을 때 다음 시즌 초중반에 갑자기 구속이 좀 데드함이 오거나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선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구성이 좋았던 네,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야마모토 얘기를 이 정도 했으면 다른 투수 얘기를 좀 약간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로건 앱 여기도 참 솔리드해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한 첫 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한 이후로 첫 2년 한 2022, 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그냥 무난한 3선발 그라운드 볼로 한 2선발쯤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장 계약을 받고 어느 순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통나무를 들기 시작하더니 소년 가장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진짜로 에이스가 됐어요. 네. 3년 연속으로 200이닝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기 드문 유형의 네, 투수죠. 진짜로. 필러, 웹 이 정도 빼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참 낭만이 있는 투수예요. 예, 과거 그러니까 물론 약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별표가 좀 붙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뒤로 미룬다 치면 참 약간 과거에 싱커볼러 투심 던지는 그런 유형의 투수들을 보는 느낌이고 투구 스타일 자체도 전형적인 그 2010년대 2000년대 후반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약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적으로 약간 재해석되긴 했지만 참 재밌는 투수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또 여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위퍼였나? 네, 맞아요. 하나 추가해가지고 또 뎁스를 삼진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뎁스를 더하니까 레퍼토리에 뎁스를 더하니까 헛스윙 유도 비율이라든가 삼진도 또 비약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레퍼토리의 확장 내지는 강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5등, 6등으로 뽑혔던 선수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 필러랑 에봇 얘기는 했고 누구 얘기를 안 했죠? 페랄타 얘기. 이 선수 여기도 또 웹이랑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르지만 항상 그 번스와 우드러프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밀워키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맞아요. 잘 던질 땐 잘 던지지만 못 던질 때는 5볼넷 6볼넷 던지고 지가 혼자 말아먹는 그런 약간 말썽쟁이 막내 느낌이었는데 둘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에이스 역할을 하네요. 결국엔 자기가 1선발 역할을 딱 쥐어주니까 네. 어쨌든 간에 1선발 역할을 제대로 하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케이스 같아요. 여기도 진짜로. 그러니까 올해 페랄타는 실제로 페스티벌의 밸류가 그 한창 그 와일드하던 때에 비해서 많이 정제가 되고 좀 커맨드 자체도 뭐 여전히 뭐 엄청 좋다고 하긴 어렵지만
나름 안정이 되면서 저점을 많이 올렸다는 느낌을 받은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멜트다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고 여러모로 그 세컨더리들의 활용 역시 조금 더 원숙해진 인상을 많이 받아서 이 페이스대로 내년 이후에 이어 나간다면 밀워키 입장에서는 번스의 그 도미넌트함에는 좀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좋은 에이스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얻자마자 바로 페랄타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 예. 정말 미러키다운 움직임을 재계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올해 또 트레이드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팔려 나갑니까? 번스 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또 트레이드가 되지 쉽지 않을까. 않네요 정말로. 미러키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남는 방식이니까 그들이 아니, 그러고 못하면 모르겠는데 잘하니까 일단은 1등 했잖아요. 꾸준히 잘하니까 네. 그럼 된 거지 뭐. 네, 그러면 저희 뭐 싸이 영상 관련해서 다른 투수들 혹시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선수 있을까요? 뭐 스킨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스킨스는 되게 좌타와 우타를 상대할 때 약간 투수가 다른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사용하는 공을 보면은 일단 포심 똑같이 던지고요. 좌타 상대로는 스플리터, 체인지업, 그 다음에 커브 이렇게 세 가지 구종을 던지고 우타 상대로는 스위퍼, 슬라이더 그리고 스플리터 이런 골고루 식으로, 던지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구종을 되게 타자에 맞춰서 던진단 말이에요. 우타, 좌타. 다 수준급으로 던지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다 수준급으로 던지니까 그냥 공을 어떻게 던져야 잘 잡는지를 아는 투수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인 때부터 네. 2년 차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10년은 공 던진 사람처럼. 근데 이 선수가 이닝도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먹었고.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줬죠 피츠버그. 네, 대충 막판에는 또 빼주고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진가는 저 아직 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80% 90%로 한 5, 6이닝 대충 던지고 선수가 기어를 올리면은 스쿠벌 그 이상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여지는 동급이에요. 네, 가치가 네. 동급인데 저는 이 선수가 스쿠벌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한번 기어가 풀리면은 네, 또 근데- 어리니까. 그렇죠. 이게 피츠버그가 진짜로 만약에 디트로이트처럼 이렇게 가을 야구에서 막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뭐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은 사실 스쿠볼만큼은 최소한 던지지 않았을까. 스쿠볼 올해 그 와일드카드에서 보여준 스쿠볼이나 크로시나 이런 투구를 스킨스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스킨스도 계속 이제 본인은 이제 가을 야구 경쟁하는 팀에서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가을 야구를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과연 진짜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까요? 뭐 이번에 WBC에도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되긴 했으니까 그럴 때 던진 정말 최고의 본인의 힘을 발휘해서 던지는 모습이 전 진짜 궁금합니다. 피츠버그에서는 사실 그렇게 던질 기회가 필요도 없었어요. 많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WBC에서 스킨스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싸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요. MVP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내셔널리그 MVP는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만장일치로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참 이번 시즌 특히 후반에 이 선수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만장일치 3년 연속인데 심지어 다 만장일치 수상이었잖아요. 만장일치 수상이었고 정말 각종 기록을 엄청나게 세워가면서 압도적인 한 해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이게 MVP가 4회 네, 총 4회를 받았죠. 됐으니까 오타니가 이제 역대 수상 단독 2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AL MVP 2회, 내셔널리그 MVP 2회 이렇게 또 양대 리그에서 2개씩 MVP를 수상한 것도 역대 최초고요. 네. 그다음에 뭐 3년 연속 만장일치 수상. 뭐 사실 오타니가 예. MVP를 받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올해도. 네. 그러니까 오타니 그 다저스가 오타니를 데려오면서 한 오타니 시대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우승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영입을 했다는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벌써 2년 만에 2번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네. 참 뭐 사실 오타니에 대한 얘기를 뭘 더 할 게 있나
싶을 네. 정도로 네, MVP는 사실 막 그래도 좀 밑에 선수 얘기도 할 게 많으니까 또 네, 네.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VP 좀 어떻게 보셨나요? 비정상적이죠, 뭐. 비정상이에요. 맞죠. 여기는. 그러니까 네. 양대 리그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음흠. 그 아래 상을 또 노려봄직한 선수들이 혈이 막혀 있어요. 이 선수들이 빨리 꺼지든가 한쪽을 모이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 저지도 이제 양키 종신 느낌이고 네. 오타니도 다저스 종신 느낌이기 때문에 음. 언제까지 해먹을까? 음. 그게 가장 저는 고민거리이자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둘 다 저는 이런 말 하면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던 에라로만 한정하면은 둘 다 고트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오타니는 상징성이라든가 뭐 약간 좀 그런 임팩트 같은 부분에서 분명히 야구의 신기원을 열어 젖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이걸 부정하려고 해도 뭐 어쨌든 간에 야구 역사 한 페이지에 이름을 굵직하게 남긴 선수라고 봐야 될 거고 저지는 순수하게 본인의 그 고점 타자로서의 어떤 완성도와 그 스탯 이걸로 네. 지금 신기원을 또 열어 젖힌 선수라서 어떤 의미에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흔히 얘기하는 해외 축구 팬들이 매호의 전성기를 봤던 게 본인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축복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듯이 네. 지금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아보면은 오타니랑 저지가 동시에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봤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오타니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미 저희 많이 야자수에서도 했죠. 네. 작년이었나 한번 또 오타니 특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특집을 또 만들어야 될 만한 장면들 명장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뭐 자기가 나와가지고 콜스를 하는데 그 경기 홈런 3개 때려서 이겨내질 않나.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니까 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참 그런 와중에 또 오타니만 잘해서 또 이제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야마모토가 또 이상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또 우승을 하니까 참 할 네. 말이 없습니다. 다저스라는 팀은 천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에 WBC에서 저번 WBC 이제 마지막이 오타니와 트라우스의 승부로 끝났잖아요. 그것도 정말 야구 역사에 남을 명장면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오타니랑 저지가 한번 그 투타로 WBC에서 만나는 것도 될까요? 오타니가 투수로 던질 것 같지는 지금 않은데 네, 오타니가 안 할 것 같은데. WBC에서는 그냥 지명 타자로만 네. 나온다. 그리고 다저스가 야마모토가 WBC 나가는 거를 허락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못할 것 같은데. 네, 뭐 사사키도 그렇고 야마모토도 그렇고 지금 WBC에 출전을 하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저스가 사사키 로키를 안 내보낸다고 하면 솔직히 약간 짜칠 것 같은데 야마모토는 차출 거부해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너는 네. 가지 마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너는 던지지 마라. 너는 좀 그렇죠.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라 여기는 WBC까지 나가면 어깨가 남아나지 않을 야마모토는 겁니다. 조금 예. 어렵겠죠. 사사키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사사키는 뭐 올해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사키가 뭐 야마모토는 불펜을 쉬어야 돼요. 나갈 예. 것도 아니고 나간다고 해도 어쨌든 또 WBC에서 또 이런 명장면이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죠. 네. 네, 그러면은 오타니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다른 선수들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MVP. 네. 2등은 홈런왕 카일 슈와버가 받았고요. 네. 3등은 도루왕 후안 소토가 받았습니다. 왜 도루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네. 그러게 왜 그렇게 돌을 많이 했다고 내년에는-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즌 초중반에 워낙에 타격 페이스가 운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네. 아무리 잘 맞은 타구도 정면에 잡히고 이러다 보면 답답했겠죠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와중에도 출루 페이스는 죽지 않아서 루상인 계속 나갔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증명할까? 달려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도루가 쌓인 것 같은데 참 보고 있으면은 야구를 기본적으로 영리하게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그 도루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현지 중계 약간 피드를 보고 있으면은 항상 언급을 해요. 매체 중계진들도 이 선수는 발이 빠른 건 아닌데 그쵸. 참 타이밍이나 그 쿠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잘 읽는다. 야구를 잘 알고 하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항상 달고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그러니까 타석에서도 그렇고 루상에서도 그렇고
타이밍 포착이 정말 능한 선수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출루를 잘하고 그 볼넷을 잘 얻어 나간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게스 히팅만 있는 게 아니라 볼을 얻어내는 것도 게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는 투수가 나한테 승부를 할까 안 할까. 네. 그러니까 그 구종을 읽어내고 어떤 코스 이런 것도 좀 약간 감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그 타고난 그 감각이나 센스가 좋은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이 도루 성적도 뭐 그런 본인의 어떤 센스, 타고난 어떤 직감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물론 분석도 있겠지만, 근데 매치팬 입장에서는 너 잘 도루하는 거 알겠으니까 내년에는 그만해라. 한 20개 정도, 10개 20개 정도만 하고 그걸 홈런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홈런도 많이 쳤어요. 더 쳐. 네가 더 못 쳐서 지금 플레이오프 못 간 거야. 팬의 입장에서 10개 더 쳤어야 돼. 그러면 50개를 넘어가네. 그랬으면 프로 갔지. 그렇죠. 갔겠죠. 그렇죠. 그럼 혹시 뭐 종민 씨는 좀 인상 깊게 봤던 선수 있을까요? MVP. 사실 4등, 5등이 둘 다 유격수예요. 맞아요. 페르도무랑 그다음에 트레이 터너인데 페르동모가 MVP 4위 할 거라고 예측한 거기에 돈을 걸었으면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2위 표를 3장이나 받았어요. 페르도무가. 받을만 했어요. 정말 받을만 했던 게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 지표가 스퀘어드 업 체이스 휘프 K%, BB% 그 서번트 아래 5가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페르도모는 예전부터 그 5개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냥 너무 눈은 좋은데 진짜 네. 말이 안 되게 구렸던 네. 선수여가지고 맞추면은 타구가 쓰레기처럼 나가니까. 근데 음. 이제는 맞춰도 평균은 나가니까. 네 맞춰서 평균이 나가니까 갑자기 성적이 후다닥 오르더라고요. 사실 애리조나가 많은 선수들을 팔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캐롤이나 페르도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트레이 터너인데 이번에도 터너가 이제 안타왕, 타격왕 그리고 엄청나게 좋아진 수비. 아 맞아요. 수비가 이 나이 먹고 수비가 좋아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회광 반조일 수도 있고 네. 내년에 다시 못할 수도 있어. 내년에 다시 수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올해가 끝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라뇨. 말을. 저는 터너를 개인적으로 처음에 메이저리그 봤을 때가 다저스에 있을 때인데 터너 전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터너를 약간 뭐 일단 터너 그 유튜브 같은데 트레일 터너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슬라이딩 나오는 아, 거. 그쵸. 슬라이딩을 또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하는 저 그게 되게 멋있어가지고 처음에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이 터너가 사실 되게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치고는 굉장히 좀 평이 막 안 좋은 편에 속했거든요. 네. 뭐 이게 터너가 사실 강점이 수비가 아니고 일단 주력이 강점인 선수들한테 장기 계약을 줬을 때 실패로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근데 터너 같은 경우는 조금 부상이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스프린트 스피드도 유지를 좀 해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유격수 포지션에서 수비를 너무 잘 해줬어가지고 뭐 올해 필라델피아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굉장히 이 터너의 활약이 없었으면은 좀 필라델피아가 그쵸. 유격수에서 사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고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MVP 5위를 어쨌든 받을 거라고는 저도 터너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유격수들의 활약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사실 소토 얘기를 잠깐이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소토가 작년에 양키스에서도 뛰었으니까 사실 모든 비율 스탯으로만 보면 양키스 때보다는 사실 홈런 개수만 빼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도루 개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소토의 그 연도별 스탯을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21년도, 22년도 워싱턴 시절에는 조금 약간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는 3, 4, 5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을 꾸준히 찍어주는 선수였다면 이게 좀 샌디에고나 양키스 시절부터는 뭐랄까 좀 출루율이랑 타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대신에 그만큼 홈런 개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선수로 완전 변모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전 대단하게 그거 두 개를 뭔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둘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홈런을 42개 때린 대신에 출루율은 거의 데뷔한 이래 유일할 정도로 3할대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출루율이 네. 395인가 뭐 396인가 뭐 그 정도 떨어진 게 3구야. 떨어진 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홈런을 40개 넘게 때릴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이게 그리고 뭐 소토가 오타니가 매년 MVP를 받는 게 익숙할 정도로 소토가 메이저리그 전체에 매년 본래 1위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익숙하잖아요. 뭐 소토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경기를 출전한다는 거죠. 올해도 거의 160경기 160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본인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팀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소토를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만약에 당장 내년에 예를 들면 매치에서 올해 홈런 조금 줄여도 출루율 한 420 정도를 유지할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소토는. 어쨌든 이게 소토도 MVP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들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미지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출루 머신으로서 약간 입지를 잡고 이렇게 꾸준함의 상징이 된 순간부터 상을 받으려면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확 치고 간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지상 이렇게 박혀버린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커아를 스무스하게 찍어도 제 생각에는 소토가 커아를 찍는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OPS를 .200 올리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부드러우면요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또 그냥 조금씩 잘 올라왔잖아. 뭐 그렇게 뭐 엄청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더 잘한 놈이 있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맨날 MVP 2등이나 몇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토 한 번쯤 MVP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가 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소토가 수비에서 밸류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워낙 소토가 지금은 깎아먹는 많이 게 많다 깎아먹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최소한 5에 0 플러스 1 이 정도만 만들어도 소토가 갑자기 막 승리 기여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럴 많이 거거든요. 올라가겠죠. 소토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명타자나 1루수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최대한 외야수를 보면서 수비를 평균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굉장히 본인의 선수 가치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할 텐데 이게 수비가 많이 늘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소토가. 뭐 트레이 터너도 작년 -3에서 올해 이제 17까지 올렸는데 그 반만 올려도 소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MVP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상, 신인상, 감독상, 사이 영상, MVP 말고도 또 저희가 얘기를 못한 상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이번 내셔널 리그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들에서 다른 부문에서 좀 수상자들에 대해서 좀 볼만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뭐 다른 상들 많죠. 골든글러브, 그렇죠. 실버슬러거, 올 MVP, 내셔널 MLB 도 있고. 리그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미드시즌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언급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참 패트릭 베일리는 그 끔찍한 타격으로도 이렇게 양질의 어떤 WR을 벌어온다는 게 이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든 포수 관련 세부 2차 수비 지표에서 다 1등을 다툽니다. 그렇죠. 네, 대단해요. 프레이밍은 거의 뭐 역대급이에요. 프레임은 진짜 지표가 뭐 하늘을 뚫습니다. 약간 다른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혼자서 그 일사분면 우상의 끝에 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럼 나중에 뭐 다른 뭐 어깨라든가 팝타임이라든가 이런 지표 역시 상위권이고 블락킹이 그나마 약점인데 그것도 평균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참 여러모로 지금 2020년대 메이저리그 수비형 포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일황. 앞으로도 이런 페이스를 이어나갈 것 같고 ABS 언제 도입하죠? 내년부터 근데 시범. 메이저리그의 그 ABS가 우리 KBO랑 좀 다르잖아요. 모든 공을 다 추적하는 게 아니라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죠. 네. 베일리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잘 치면. OPS를 한 650 정도만 해도 700이나 700만 해도 진짜 700 하면 저는 MVP 투표도 받는다고 봐요. 농담 아니고. WR이 한 7, 8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안 좋아요 타격이. 근데 뭐 지금 포수라는 그 포지션 특성상 이 정도 수비만 보여줘도 팀에 유의미한 플러스를 제공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골드글러브 중에서 또 재밌다고 느꼈던 선수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뭐
원래 그 미들 인필더들의 수비는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한창 처음에 세이버 입문하거나 뭐 스텝 볼 때는 또 홍대병 또 걸려가지고 아니 뭐 야구 선수가 수비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유격수도 타격이 중요해 이러고 다녔는데 보다 보니까 그 미들 인필더는 수비를 못하면은 팀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2루, 유격, 센터까지는 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이슨 린 잘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저 예전에 야자수 이전 야자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윗주랑은 좀 다른 결로 정말 간결하고 깔끔하게 수비를 잘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정확히 있어요. 예, 딱 포지셔닝이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보고 있으면은 바윗주는 와 진짜 멋지다,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는 정말로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다 이런 인상을 주는 선수라서 앞으로도 정말 뛰어난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에 그 OAA 기준으로 네. 플러스 21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 플레이어 기준으로 AL, NL 통틀어서 리그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래티넘 글러브 후보군이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플래티넘 글러브를 좀 예상 외의 선수가 받아갔거든요. 저는 메이슨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일리 아니면 그 그렇죠. 메이슨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타티스가 받았죠. 그쵸. 페타주가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좀 약간 의아했고 그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왜 페타주가 받았을까요? 줄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컵스도 니코너 있고 PCA 있고 PCA도 있고 심지어 네, 베일리도 있고 윈도 있고 분명히 이제 왜? 타티스가 타티스가 작년에도 플래티넘 글러브를 받았었나요? 작년에가 아마 그 투랑이었고요. 아. 재작년이 타티스요. 타티스 그러니까 타티스란 선수는 참 약간 좀 되게 동물적인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정말. 맞죠. 예. 그 유격수 때 저는 아직도 그 유격수 때 막 진짜 2번 점프해서 잡는 듯한 그런 수비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더블 클러치. 예, 예. 그러니까 타티스가 사실 막 엄청 뭐 타구 판단이 뛰어나거나 좀 이런 느낌은 사실 우익수에서 받지 못하는데 이 타티스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깨가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타티스는 수비에서 좀 임팩트를 좀 많이 보여준다. 정말 네. 이걸 잡아라는 수비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수상을 하는 거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수상한다기보다 좀 뭔가 지표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뽑아야 되는데 사실 지표 같은 것만 보면은 타티스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윙이라던가 하다못해 외야수라면은 PCA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받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이게 골드 글러브가 투표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눈으로 보이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혹시 네. 네, 그리고 또 이안앱이 또 받았더라고요. 네. 4년 연속 개그인데 이 선수 예전엔 정말 자기 수비가 좋았는데 올해는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오늘 꾸준히 받네요. 왜 0이에요? 뭐 안벨류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받았어요. 아마 내년에도 조용히. 이게 이름값이라는 게 분명히 선수들의 투표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누군가의 투표가 들어가다 보면 이름값이라는 게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성적으로 그냥 비슷하면은 원래 얘한테 주지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 골드글러브가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 감독들과 선수단 투표가 75%고 네. 그 세이버매트릭스 커뮤니티에서 25% 기여를 해가지고 합쳐서 점수를 내거든요. 네네네. 75%에서 좀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세이버가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구가 이제 워낙에 지표가 고도화가 되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고도화가 된 통계 스포츠가 됐잖아요. 뭐 그런 기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나 이런 기본 프레임워크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걸 좀 따라가고 존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전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눈과 현장의 어떤 감과 이런 것들은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 특히나 이 골드글러브 수상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버슬러거나 MVP 투표 이런 것들은 종합 지표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는 WR은 사실상 클래식 스탯 취급을 받잖아요. 누구나 다 네. 보는 스탯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바로 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위 얘기하는 올드스쿨 성향이 있는 기자단이나 선수들도 이제 WR이나 OPS 같은 건 이제 다 고려를 하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그걸 보고 뭐 실버슬러거 MVP 투표를 하곤 하는데
골드글러브는 이게 수비 지표는 아직도 정량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고 하다 많이 발전이 보니까 필요하죠 아직.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메이저리그가 아무리 그런 거에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숫자와는 좀 괴리감이 있는 투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안 앱의 골드글러브 수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타주의 플래티넘 글러브 수상 뭐 이런 부분들이 몇몇 영역에서 좀 아직도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규진 씨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비 스탯은 2차 지표가 많이 불완전한 게 맞아요. 네. 여전히 좀 이상한 눈으로 부분들이 보고 있고, 판단하는 것 하고 그쵸, 나오는 그쵸. 게 많이 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테스트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실제로 뭐 현장에서 어떤 느끼는 그 중압감이라든가 어떤 인상들도 수비 쪽에서는 분명히 아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탯적인 부분들이 더 정비가 되고 고도화가 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투표 양상들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재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또 뭐 의문스러웠던 수상 아니면 뭐 인상적인 수상 선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실버 슬러거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은 뭐 사실 실버 슬러거는 저는 내셔널리그는 그래도 뭐 받을 만한 사람들이 좀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또 오랜만에 이게 소토가 6년 연속으로 실버 슬러거를 받았습니다. 이게 소토 실버 슬러거가 저지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토가 3년 연속으로 다른 팀에서 실버 슬러거를 수상한 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역대 최초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알론소가 오랜만에 또 1루수 수상을 한 것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마르테 케텔 마르테랑 그 뭐지 페르도모가 같은 팀 키스톤으로서 실버 슬러거 수상을 했고 저는 알론소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행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알론소가 주영님께서 매치에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알론소? 알론소도 이게 저는 알론소란 선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 게 약간 뭐랄까 저는 이게 사실 클러치 히팅이라는 거를 사실 좀 야구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저는 뭔가 이런 알론소가 분명히 클러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말 하시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양키스가 알론소 데려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럼 벤라이스 어디 갑니까? 벤라이스를 만약에 알론소를 데려올 수 있다면 벤라이스를 저는 충분히 트레이드 카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양키스 1루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셔널리그 수상자 그리고 다른 상들 뭐 골드글러브, 플래티넘 글러브 가볍게 만나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아메리칸 리그에 이어서 오늘 내셔널리그까지 얘기 나눠보니까 이 메이저리그의 2025 한 시즌을 돌아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한 시즌 동안 MLB를 뜨겁게 응원하셨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MVP는 누구인가요? 비록 시즌은 끝났지만 저희 야자수 팀과 함께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하면서 비시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